안녕하세요, 제이동차입니다. 오늘은 소형 CUV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에 대해 알아보러 가시죠. 일단 이 차는 액티브 등급의 테크놀로지 패키지가 적용된 차량입니다. 그래서 차량 가격은 2,766만원이고 취등록세까지 하면은 2,937만원입니다. 사실 이 차량이 처음에 나올 때 2천만원대라고 해가지고 정말 저렴하다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는데, 저렴한 건 맞는데 뭐 그렇게까지 엄청 저렴한 느낌은 없습니다. 작년에 이 차량을 위장막 씌운 상태에서도 봤었고, 그 테스트카로 RS 등급으로 본 적도 있었는데, 그때 당시에도 정말 와, 차 이쁘다, 차 정말 크다, 정말 납작하다, 뭐 이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. 실제로 이 차량을 또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이쁘더라고요. 앞모습을 보게 되면은 헤드라이트가 쭉 뻗어 있고 그릴이 이렇게 널찍하게 되어 있어서 차 폭이 정말 커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옆모습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확실히 CUV답게 차가 낮습니다. 세단보다는 높지만 SUV보다는 이렇게 확연하게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러면서 차를 쫙 뒤로 늘린 형상 때문에 차가 더욱 낮아 보이고 또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. 실제로도 셀토스보다 15cm나 더 길어요. 이전 스포티지보다도 더 길고요. 휠은 액티브 등급이어서 18인치예요. 하지만 블랙으로 도장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작은 느낌도 없고, 사실 블랙 도장이 안 되어 있었으면 조금 아쉬웠을 수 있는데 블랙 도장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이쁜 것 같습니다. 타이어는 굿 이어 타이어가 적용되었더라고요. 저는 좀 저렴한 타이어인데 그래서 그런지 달릴 때 소음이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옆에서 보면은 아쉽지만 좀 B필러가 이 무광 플라스틱이 적용되었더라고요. 저는 이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이 XM3 같은 경우에는 블랙 하이그로시가 적용이 되어서 조금 프리미엄 혹은 조금 비싼 차 이렇게 보이는데, 요 무광 플라스틱은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얗게 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정말 보기가 안 좋은데 뭐 어쩔 수 없죠, 소형차니까요. 자, 그러면 이제 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모습에 비해 살짝 멍청해 보이는데 또 보다 보면 역동적으로도 느껴져요. 특히 램프가 사실 전 처음에 이 램프가 뭐 이렇게 생겼어, 이렇게 못생겼어 이렇게 했는데, 잘 보면은 요즘 핫한 브랜드 디젤인 그 D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단 말이죠. 그래서 역동적으로 느껴져요. 그리고 램프 밑으로 보게 되면은 다크서클처럼 블랙 하이그로시 소재에 포인트를 줬는데 이것마저도 이뻐 보이더라고요. 요게 요즘 쉐보레 좀 시그니처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하단에 블랙크롬이 심심함을 한번 또 잡아주고 있어요. 외관을 찍던 중에 아쉬움이 있었어요.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지금 보면은 조립이 잘 안 되어 있어서 단차가 안 맞는 형상이 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저희가 살짝 톡톡 쳐가지고 이 단차를 맞춘 적도 있고, 그 다음에 문도 보면은 제가 이 기아 자동차의 도어를 납품하는 또 회사에 있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게 좀 보여요. 또 문을 열면 여기에 이제 실러를 뿌린단 말이죠. 여기 실러가 기포가 있더라고요. 근데 이러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마감이나 그런 거는 아쉽지 않았나. 특히 이게 동호회에서도 언급이 됐어요. 그랬다는 건 이 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차들도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아무리 소형차지만 품질, 뭐 이런 마감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써줘야죠. 자, 그럼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실내로 들어왔는데요. 와, 실내 딱 타자마자 저는 느낀 게 있어요. 쉐보레 이제야 좀 차를 팔 의지가 생겼구나. 왜냐하면 이 8인치 계기판 그리고 11인치 디스플레이, 드디어 이 트랙스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디자인을 했다는 거, 와, 저는 정말 감동입니다. 감동.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속도 보여주고 뭐 RPM 보여주고 이 정도면 됐죠 뭐. 그 다음에 11인치 디스플레이에는 이 내비게이션이 없어요. 하지만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한다는 거 너무 좋죠. 이게 최고예요. 이게 얼마나 편한지 아마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. 너무 좋다는 거. 하지만 무선이어서 노래를 딱 다음으로 넘길 때 한 3초 정도 딜레이가 있습니다. 그 딜레이는 뭐 어쩔 수가 없죠, 무선이니까. 에어벤트 딱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때는 이 에어컨 공조 버튼이나 이런, 그리고 통풍 시트, 열선 시트 다 지원하고 있고요. 조수석도 통풍 시트가 있습니다. 너무 좋지 않습니까? 물론 지금 소리 들리세요? 조금 시끄럽긴 해요. 조금 많이 시끄럽습니다. 하지만 있다는 거
얼마나 좋아요. 시원하거든요. 또 괜찮습니다. 이 비상등 위치가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위치 아시나요? 여기 있어요. 여기. 아니 비상등인데 아무리 이게 우리나라에서나 많이 쓴다고 해도 딱 가다가 이렇게 급브레이크 밟으면 바로 이 비상등을 눌러야 된단 말이죠. 근데 이 지금 트랙스 같은 경우는 위치가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이 위치에 대한 거 너무 좋고, 그리고 컵홀더 사이에 휴대폰을 꽂을 수 있게 딱 홈을 파놨더라고요. 요거 좀 감동 포인트인 것 같고, 저는 오토홀드가 없을 줄 알았거든요. 이 오토홀드 있다는 게 정말 편해요. 내가 발목이 안 아프거든요. 그래서 오토홀드 있다는 거. 물론 여기 패들 시프트 없습니다. 하지만 패들 시프트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음성 볼륨 버튼이 있어요. 물론 잘 안 쓰죠. 안 쓰지만 요거 조금 아쉽습니다. 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. 플라스틱이죠. 플라스틱 괜찮습니다. 하지만 여기 보이시면 이 마감이 이 단차가 너무 안 맞아요. 근데 이게 동호회에서도 이런 차들이 많다고 합니다. 근데 더 웃긴 거는 운전석보다 조수석은 좀 더 또 단차가 맞아요. 그렇다는 거는 어쨌든 이건 디자인이 아니라 잘못된 조립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. 이거는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잠금 버튼이 보이시나요? 미국 차의 감성이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이드 미러, 저는 이게 제일 아쉬웠어요. 전동식이죠. 하지만 딱 시동 끄고 바로 딱 사이드 미러가 자동으로 접어줘야 되는데 안 돼요. 그 옵션이 빠져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처럼 주차장이 좁은 데서 사이드 미러가 무조건 자동으로 접혀줘야 되는데 요거는 정말 불편하거든요. 돈을 조금 주더라도 요거는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저는 너무 설렌 포인트가 있었어요. 뭐냐면 저는 HUD가 있는 줄 알았어요. HUD가 아니라 전방 추돌 방지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앞에 이제 차가 있으면은 삐비빅 하면서 빨간불이 뜨는, 근데 요게 HUD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지만 뭐 얼마나 더 바랍니까? 근데 셀토스는 있어요. 좀 HUD 할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얼마나 좋아. 저는 이 시트가 처음에는 편한 줄 알았거든요. 근데 계속 좀 타보니까 시트가 정말 불편합니다. 일단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? 제가 아무리 거북목이어도 이 목을 받쳐주는 게 없어요. 그래서 정말 불편하고,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이게 너무 짧아요. 이 밑에가 너무 짧아가지고 무릎이 붕 뜬단 말이에요. 그럼 몸을 계속 긴장하는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됩니다. 요 시트도 좀 아쉽고. 자, 그리고 스피커, 다른 분들은 좀 별로라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괜찮았어요. 생각보다 조금 베이스가 둥둥거리는 게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. 그냥 기본 스피커인데 되게 괜찮다. 근데 또 다른 분들은 별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게 소형차고, 그리고 가격이 조금 저렴하지만 그래도 요즘 차처럼 앰비언트도 살짝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. 뭐 이래저래 조금 아쉬운 게 있지만 뭐 그래도 요 정도면은 만족합니다. 왜냐면 저는 이 디스플레이 요거면 되거든요. 저는 너무 만족했다는 생각을 하고요. 그럼 이제 뒷공간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. 네, 뒷좌석으로 와봤는데요. 자, 뒷좌석 공간 어떻게 보이시나요? 딱 봐도 이렇게 널널하죠. 그냥 레그룸도 널널하고요. 저는 되게 이게 쿠페형이어서 머리 공간이 좁을 줄 알았거든요. 머리 공간도 이 정도면은 뭐 충분하죠. 사실 차량이 소형 CUV지만 사실 길이가 꽤나 길어요. 예전 스포티지보다도 더 길기 때문에 무릎 공간이 이 정도로 나온다는 거, 네, 충분히 넓고,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턱이 없다는 거, 턱이 없다는 것도 여기에 3명이 타더라도 그렇게까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는 사실 뒤에 에어컨 공조장치가 없을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에어컨 공조장치가 있어서 사실 이 차박을 할 때나 잠깐 차크닉 이런 식으로 시트를 눕혀가지고 잠깐 누워있을 때도 이 에어컨 공조장치가 뒤에 있냐 없냐가 정말 크단 말이에요. 그 다음에 C타입 있고 또 USB A타입 있고, 뭐 충전에 대한 것도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그러면은 그렇게 불편함이 없지 않냐 싶은데 조금 있습니다. 요거 팔걸이가 사실 너무 짧아요. 너무 짧다 보니까 이렇게 음료를 뒤에다 두면은 이런 식으로 좀 걸리적거리는 경우가 있어요. 그리고 트렁크를 보시게 되면은 트렁크 공간 아주 넓습니다. 그리고 이게 옵션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전동 트렁크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왜냐면 전동 트렁크 한번 쓰시면은 정말 편리하다는 걸 느껴지시거든요. 다른 사람들이 짐을 실을 때 제가 운전석에서 그냥 버튼 하나로 열어줄 수도 있고 따로 내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동 트렁크 옵션 꼭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차박이 가능할까요? 불가능할 것 같진 않지만 2명에서 자기에는 좀 좁을 것 같습니다. 따로 평탄화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은 이제 한번 주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자,
자, 이제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. 사실 이 차를 가지고 우리 과한 오프로드나 아니면은 뭐 스포츠카처럼 뭐 속도를 낼 거 아니잖아요. 1.2 터보 그리고 3기통인데 이 정도면 저는 정말 충분하다고 느껴지거든요. 마력이 140마력이 좀 채 안 되지만 한 120, 130까지도 속도를 냈을 때 쭉쭉 치고 잘 나가줍니다. 그래서 엔진의 힘에 대한 거는 뭐 당연히 막 충분하다, 막 뭐 과하다 이런 거는 안 느껴지지만 도심에서 탔을 때는 뭐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느껴집니다. 물론 속도를 더 내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이 차량이 힘이 좀 약한 것 같다 라고 느껴지신 분들은 셀토스를 구입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대신에 자동차세가 이 차량이 더 저렴하죠. 그것도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3기통인데 진동 안 느껴지냐? 느껴집니다. 사실 이렇게 달리고 있을 때 뭐 노래를 크게 틀고 있을 때 전혀 그런 거는 안 느껴지거든요. 하지만 차가 정차해 있을 때 그르릉 거리는 게 이 발끝에서 느껴져요. 솔직히 몸에서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발에서 진동이 그르릉 거리는 게 좀 느껴집니다. 자, 서스펜션은 어떠냐? 서스펜션은 그렇게 딱딱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물렁하지도 않습니다. 쉐보레 말리부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. 쉐보레 말리부보다는 솔직히 물렁물렁한 느낌은 있어요. 왜냐면 말리부는 정말 좀 단단한 느낌이 있거든요.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좀 더 잔 진동을 걸러준다 요런 게 느껴지고요. 그리고 좀 속도를 내도 괜찮습니다.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이어가 조금 좋은 타이어가 아니고 저렴한 타이어이기 때문에 좀 타이어에서 오는 그런 소음은 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. 이게 저속에서는 안 느껴지는데 한 100km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그 타이어 소음이 좀 시끄럽더라고요. 그리고 차를 옆으로 이렇게 막 흔들어도 솔직히 롤링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. 티볼리나 코란도 C 이런 차 같은 경우는 롤링이 심하다는 게 느껴졌거든요. CUV답게 세단보다 살짝 더 높은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롤링이 심하지 않아요. 물론 세단보다는 있겠지만 시트 포지션은 SUV보다는 낮은 게 느껴지고요. 세단보다는 높다는 게 느껴져요. 뭐 아반떼나 뭐 이런 차들을 운전해보면 시야가 정말 낮아서 운전하기 불편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.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시야가 좀 높다는 게 느껴져서 초보자분들도 운전하기 좀 편할 것 같습니다. 막 사람들이 보령 미션 하잖아요. 막 멍청해가지고. 근데 저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막 멍청하다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. 막 미션이 바로바로 막 바뀌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물론 더디긴 합니다. 많이 더디긴 해요. 딱 엑셀 밟고 얘가 이러긴 해요. 바로 이렇게는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막 하긴 하는데 괜찮지 않나. 근데 이제 저는 변속 충격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사실 초보자분들은 변속 충격이 막 이런 차들이 있어요. 진짜 불편할 정도로. 그러면 내가 운전 잘못하나? 뭐야 이거 발끝에 뭐 이렇게 내가 지금 힘을 더 줘야 되나?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.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변속 충격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. 저속에서 고속으로 갈 때도 고속에서 저속으로 갈 때도 물론 충격은 조금 있지만 막 불편하다, 내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, 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. 물론 이 차가 지금 새 차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변속 충격이 더 커지겠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불편함을 느껴지진 않습니다.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달리고 있는데 사실 제가 지금 고속주행으로 장거리를 운전해보지는 못했어요. 딱 도심에서만 탔고 속도도 한 130까지밖에 안 밟았단 말이죠. 너무 운전하기 편해요. 차가 큰 느낌도 안 나고 뭐 롤링도 없고 좀 시트에서 날 잡아주지 못한다는 건 느껴지지만 괜찮습니다. 차 하체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차선을 살짝 보조해주는 장치가 있거든요. 살짝 넘어가면 살짝 쳐줘요. 완전 실내를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닌데 차선을 좀 넘어가려고 하면은 살짝 톡 쳐주는 그런 기능은 있습니다. 잠깐 핸드크림 바를 때 겨울에 이럴 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저는 초보자분들 혹은 뭐 차를 새로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하지 않나. 주행 능력은 정말 괜찮다라고 느껴집니다. 그럼 이제 총평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량이 좀 더 크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, 자동차세가 사실 이 차가 1.2 터보기 때문에 정말 저렴하거든요. 1년에 12만 8천 원? 요 정도만 내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렴하다. 근데 연비는 사실 그렇게 좋은 연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. 네, 장거리 주행을 하면은 연비가 더 당연히 좋겠지만 저는 지금 뭐 장거리 운전을 한 것도 아니고 뭐 기껏 해봐야 30-40km 이렇게 운전을 해보니까 연비가 그렇게 썩 좋다 이런 거는 느껴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연비에 대한 장점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. 그래서
이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, 초보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사회초년생 분들, 그리고 차를 조금 구입할 때 뭐 그렇게까지 막 다양한 옵션들이 필요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정말 추천할 만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. 쉐보레 트랙스, 이제 앞으로 트레일블레이저 그리고 이코녹스, 점점 쉐보레도 다양한 차량들이 나오고 있는데 트랙스가 첫 바따로 정말 잘 출발선을 끊어준 것 같아요. 앞으로 쉐보레도 기대를 해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. 그럼 지금까지 제이동차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